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부산교육감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달라져 교육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부산 지역 각계각층 원로들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의 탄핵 표결 참여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금정구 중앙대로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부산교육감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내년 4월 신임 교육감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이 달라져 교육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하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비상입니다. 속도를 내봤던 역점 사업들의 지체 혹은 무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일단 리더십이 공백 상황이 되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청의 혼란 상황이 학교 교실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기존 직업계고를 2026년 한국반도체 마이스터고와 부산 항만물류고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부산 해군과학기술고와 우장춘 스마트팜고, 원자력고로의 전환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해왔던 글로벌 K-팝 스쿨은 이번 부산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설립 지원 사업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늘봄 학교 향방도 주목됩니다. 지난 9월 개교한 명지 늘봄 전용학교에 이어 정관 늘봄 전용학교와 5개 지원청별 늘봄 전용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 해운대와 동네 늘봄 전용학교 예산은 학부모 반발 등에 부딪혀 삭감돼 늘봄 정책 방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와 부산형 인터넷 강의 등 학력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식도 진보 보수 등 어떤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것, 학부모 이전에 학생이 가장 많이 만나는 교사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권에 치중할 것이냐, 학생 인권에 치중할 것이냐라는 플레임에 빠지지 않는 중심이 분명한 교육감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전 교육감이 혹평받은 특수학교 추가 신설과 아침 체인지 등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 연장 법안의 표류 등 주요 교육 현안도 산재해 있는 상황. 여기에 부산은 교육 수장의 공백 사태까지 더해졌습니다. 100년지기의 준비가 필요한 교육 정책이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3일 부산 지역 각계각층 원로들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시대적 요청과 역사의 대의에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산은 역사적으로 1960년 4월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온 저력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내란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탄핵에 참여하고 부산 시민의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는 변정석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과 차성환 부산 비상시국회의 대표, 이병수 전 고신대 총장,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25분쯤 금정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부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공사 현장 앞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던 콘크리트를 실은 트럭이 금정문화회관 방향으로 이동하던 승합 차량과 1차 추돌했습니다. 트럭은 내리막도로에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 중앙대로를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추돌하고 이후 중앙선을 그대로 넘어 금정구에서 온천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 3대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용 차량 1대도 화물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7중 추돌 사고로 트럭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총 4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 B씨는 A씨 소유의 고급 외제 차량을 제주공항 인근 장소에 숨겨놓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해 부산으로 옮겨온 후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에도 울산 울주군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난 신고해 보험금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외제 차량으로는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문제는 참여자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이 실정인데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M 부산방송 송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제과점. 매장 한켠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제 지역 자활센터가 저소득층 지역 주민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카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자활 근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청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한번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여기서 창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자활 근로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소업체부터 정부 양곡 배송까지 자활 근로 참여자의 업종도 다양합니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모두 한 곳 이상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관할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 자활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직장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은연중에 동생으로 통해 가지고 수급자를 알게 돼가 신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게투웨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턱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일당은 5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 시급으로 계산하면 5천 원에서 많아도 7천 원 수준인데 최저시급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탈수급을 하게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을 하면은 언제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의 목적에도 최저시급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맹점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중앙정부를 향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가 F1963 정원을 부산시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선정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 정원 F1963 정원은 복합 문화 공간인 F1963의 야외 정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습니다. 정원은 와이어를 닮은 대나무 숲인 소리길 정원과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달빛가 등 그늘과 바람이 있는 단풍가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됩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의 경우 대부분 부주의나 점검 소홀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주택. 소방대원들이 주택에 있는 화목보일러 상태와 소방 장비 등을 살펴봅니다. 화목보일러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장흥군의 경우 12월 중순도 채 되지 않아 모두 3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한 상황. 대부분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화목보일러를 쓰게 되는데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워낙 또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아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68건.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목보일러 화재 장소는 전체 68건 가운데 49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가 산지와 주택에 가까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 야간 화재가 많아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난방을 잠자기 전에 취약 시간에 난방을 해놓고 주무시기 때문에 화재 발견이 늦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불을 발견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일러 주변에 불에 탈 만한 물건을 두지 마시고 연통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고요. 사용 후에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도 꼭 확인해 주세요. 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나 소화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기장군이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운행하는 KTX 이음 시범 운행 노선에 기장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그동안 17만 6천 기장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최선을 다해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이번 정차역 결정에선 제외됐지만 앞으로 기장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KTX 이음 열차의 시범 운행 이후 내년 말 차량 추가 도입과 고속 운행을 위한 신호체계 개량이 완료되고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정차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지검은 12일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명 씨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 형태로 넘겨받았습니다. 증거물 중에는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명 씨가 쓰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에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의 대화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 원희대로 SBRT 구축 사업이 경남도의 준공 고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임시 개통한 원희대로 SBRT는 이번 준공 고시로 정식 개통돼 중앙 버스 전용 차로에서 위반 차량 단속 등이 가능해집니다. 창원시는 준공 고시 이후에도 다기능형 승강장 설치 등 시설물 개선과 교통 흐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